그래서 PSK와 QA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봐요. PSK와 QAM 녹음 강의를 들으면 QAM은 조금 활기가 떨어진 상태, 아주 거의 힘든 상태에서 해서 시간도 좀 짧고 목소리도 좀 PSK하고 다르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 PSK와 QAM 다 했는데 QAM만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멀티 디멘셔널 모듈레이션 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배운 거는 PAM 방식과 PSK 방식과 QAM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PAM 방식은 원 디멘셔널, 그러니까 디멘전이 1이라 이거죠. 이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오소노말 시그널이 하나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PSK와 QAM은 오소노말 시그널이 두 개가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2디멘셔널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 두 개는 되게 아주 어쩌면 심플한 그 오소노말 펑션이었는데 무엇이었냐면 phi 1t는 g of t 펄스고 코사인 2파이 fct. 근데 이 시그널의 에너지로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거죠. 그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phi1t의 에너지가 1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phi2t는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 G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펄스의 에너지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2디멘셔널한 그 모듈레이션이 PSK와 QAM인데 둘 다 PSK나 QAM이나 SMT는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SMT는 SM1 phi1t 플러스 SM2 phi2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은 1부터 N까지. 그래서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SM1과 SM2 값을 달리 주어서 우리가 전송하는 기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오늘 날짜가 10월 21일 여기다 적어놓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거냐면 바이너리 비트가 오죠. 0, 1, 1, 0 이렇게 쭉 와요. 그러면 심볼 매핑이라는 거예요. 심볼 매핑. 그러면 SM1과 SM2가 오고 이거가 phi1t가 곱해지고 phi2t가 곱해져서 두 개를 더해서 보내면 SMT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나타낸다 이거죠. SMT를 이렇게 벡터 표시로 SM1과 SM2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죠? PSK나 QAM이나 이렇게 시그널 스페이스 개념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폼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PSK 같은 경우 PSK는 SMT가 이런 형태예요.
어떠한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고 펄스가 쓰여져 있고 코사인 2파이 fct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페이즈를 달리주는 이런 방식이 바로 뭐가 되겠냐면은 PSK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타 M을 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각도를 갖도록 해주면 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분의 파이를 n분의 1로 나눠주는 모양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SMT를 써보면은 real function a g of t 2의 j 세타 m 2의 j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equivalent low pass signal form이다 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QAM 같은 경우는 QAM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QAM은 SMT는 여기에 A, M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아까 PSK는 앰플리튜드가 어떤 거가 오더라도 M이 어떤 거더라도 똑같은 A를 썼는데 얘는 앰플리튜드도 다시 다르게 해가지고 모듈레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AM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이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사인 A 플러스 B를 정리를 해서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써가지고 SM1 phi T 더하기 SM2 phi T 그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얘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SM 코사인 세타 M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SM이 아니라 AM AM 사인 세타 M G of 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제가 AM의 I 이거를 AM의 Q다 이렇게 놓는다라면 얘는 AMI G of T 코사인 2파이 FCT와 마이너스 AMQ의 G of T의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쓰면 얘를 AMI 그 다음에 얘를 루트 EG over 2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AMQ 이쪽도 똑같이 2분의 2G G of 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2분의 2G 여기에다가 2분의 2G 곱해주면 똑같은데 얘를 그래서 뭐라고 놓을 수가 있냐면 SM1 얘를 SM2 이렇게 놓는다라면 이 꼴 형태가 바로 SM1 phi T와 SM2 phi T 이걸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뒤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다 다시 한번 써보면 그래서 SMT는 SM1 phi T 더하기 SM2 phi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phi T와
P2T를 축으로 해서 이 SM을 어떤 값으로 매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컨스텔레이션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QAM 방식은 앰플리튜드도 다르고 페이즈도 다르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가 QAM인데, 그런 QAM은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QAM 방식은 렉탱귤러 QAM 방식의 모양을 쓰고 있어요. 그 모양은 렉탱귤러 QAM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컨스텔레이션 한 거가, 예를 들어 제가 바이너리 빛 0, 0가 오면 여기를 제가 1 편의상 꼭 1 쓰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을 D라고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D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D-D, D-D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그냥 1이라고 써볼게요. 1, -1 값으로 한다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냐면, 바이너리 빛 0, 0이 오면 S1, 1, 1로 각각 매핑해서 P1T 더하기 P2T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비트가 오면 SMT는 M은 1이 되어서 P1T 더하기 P2T가 되겠고요. 뒤에가 잘 안 보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바이너리 빛 0, 1이 오면 여기다가 S2가 와서 -1, 1. 그러니까 -1, 1로 매핑이 되고, 그쵸? 그때 트랜스밋된 시그널 S2T는 뭐가 될 거냐면 -P1T 더하기 P2T가 전송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바이너리 빛 1, 1이 오면 우리 그레이 매핑으로 매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S3는 -1, -1. 그래서 전송되는 시그널은 -P1T의 -P2T 이렇게 되겠죠. 이 시그널이 주어진 심볼 듀레이션 동안 전송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S4는 1, -1이 오면 S4T는 P1T와 -P2T 요 시그널이 전송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송을 한다라면 우리는 한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하나의 심볼 시그널이 보내지지만 몇 개의 비트를 전송하는 거가 되겠어요? 2개의 비트가 전송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for QAM, for PSK도 마찬가지예요. for PSK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2개의 비트가 전송이 되는 거죠. for PAM도 마찬가지고.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8QAM을 해볼게요. 8QAM은 두 가지의 컨스텔레이션을 그릴 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방식으로 보내거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방식, 어떤 방식으로 보내도 돼요. 근데 일단 정해지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저렇게만 보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예를 들어 3, 1, -1, -3, 1, -1 또는 여기를 3, 1, -1, -3이라고 하고 여기 1, -1 이렇게 하고 여기를 S1, S2, S3, S4, S5, S6, S7, S8 여기도 마찬가지로 S1, S2, S3, S4, S5, S6, S7, S8 이렇게 해서 모듈 그 값으로 매핑을 해서 보내면은
8쿼암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얼마일까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가장 가까운 것과 이제 거리. 2죠, 2. 그렇죠? 보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을 그리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놓으면 컨스텔레이션을 딱 그려면 아 이게 무슨 모듈렛이 있었구나. 그리고 바이너리 비트가 오면은 어떤 시그널이 보내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놓으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 쿼암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11, S12, S13, S14, S15, S16 이렇게 했고 16개의 우리는 심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값을 편의상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너리 비트가 0, 0, 0, 0이 오면 S1을 보내라 라고 할 수가 있고 바이너리 비트, 이때 S1은 얼마냐면 3, 3 값이 되어서 실제 전송되는 시그널은 S1T는 실제 전송되는 시그널 S1T는 3 P1T와 3 P2T를 더한 거가 되는 거죠. 0000이 오면. 그쵸? 그 다음에 바이너리 비트 0001이 오면 이 값, S2 값은 1, 3이 되고 바이너리 비트 0011이 오면 S3는 마이너스 1, 3이 오고 이런 식으로 S4가 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오고 이때 0100 0010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S5가 올 때는 0110 그래서 S5는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 플러스 3이군요. 플러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의 매핑을 딱 짜놔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다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난 뭘 계산하려고 하냐면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데 그걸 또 암산으로 이거를 보고 16 컵에 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에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를 구하여라. 그거를 지금 암산으로 구해봐라 라고 지금 숙제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숙제 진짜 숙제가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자, S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시 돌아올게요. SMT는 SM1 P1T 더하기 SM2 P2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심볼의 에너지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의 에버리지는 심볼 듀레이션 동안 에너지를 구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SM1 제곱 더하기 SM2의 제곱이에요. 이게 이 에버리지가 아니라 n번째 시그널의 에너지.
그쵸? 그러면 전체 에버리지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 동등 확률로 모두가 온다라는 조건이 된다라면 이 PM이 n분의 1이 되고 그래서 n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n분의 1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m은 1부터 n까지 SM1의 제곱 더하기 SM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심볼의 에너지를. 자, 그러면 그 전 페이지로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S13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에요. 얼마일까요? 9 더하기 9는 18. 예, 18. 그쵸? 자, 에너지가 18인 거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어요? 4개. 그쵸? 얘하고 16하고 1하고 4. 얘는 에너지가 18짜리가 4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S12는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10이죠. 10짜리는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자, 그러면은 뭐만 남았어요? 이 4개만 남았죠. 얘는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1제곱 더하기 1제곱 하니까 2. 이 자리가 4개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8 곱하기 4 더하기 10 곱하기 8 더하기 2 곱하기 4 하면 얼마 나와요? 그거는 해줘야지. 그거 얼마 나와요? 160인가? 160 나올 거야. 160 나누기 16 하면은 이거의 에버리지 에너지는 16. 그쵸? 심볼 에너지가 16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의 심볼 에버리지 에너지가 16와트 퍼 16와트가 되는 거죠. 16와트. 16와트가 되는 거죠. 자, 16와트가 되는데 이제 네. 그게 좋은 질문인데 그레이 코딩은 정말 그 매핑하기에 따라서 무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풀컴을 가지고 예제를 들자면 금방 질문이 뭐냐면 0, 0하고 내가 0, 1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1, 0이라고 하고 1,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시작점을 여기를 1, 0이라고 하고 1, 1이라고 하고 여기를 0, 1이라고 하고 여기를 0, 0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16컴이면 더 하겠죠. 4개 비트로 한다라면. 그렇죠? 그 룰은 어디서 정하냐면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거 없어요. 그레이 코딩만 되면 어떤 순서로 해도 똑같은 나중에 보면 성능의 차이가 나오는데 성능은 그레이 코딩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차이가 나지 순서를 어떻게 했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나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중간고사 보고 나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그걸 정하는 3GPP라는 회의가 있어요. 그 표준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표준화 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특허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해져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한번 말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연구실을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이인규 교수님 연구실을 졸업한다든지, 그러니까 통신 이론 쪽과 더불어 그쪽을 연구한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표준화 쪽이에요. 그쪽에서 다 이론적인 정립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데거든요. 그리고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허, 통신 기술을 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이론적으로 싸워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야지 되는 곳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표준화라는 단체가 모든 통신 규격에 있어요. LTE, 그 다음에 지금 5G, 6G 다 똑같은 표준화 단체에서 하는데 그런 데가 있고 와이파이 하는 표준화 단체가 따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10이라고 그랬죠. 10이라고 그랬죠. 자, 10인데 이때 나는 폴캄을 만들고 싶은데 이 폴캄의 에버리지 에너지도 10으로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폴캄의 에버리지 에너지도 똑같이 10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 값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컨스텔레이션은 스퀘어캄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얘를 D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고 마이너스 D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S1, S2, S3, S4 S1, S2, S3, S4 다 모두 다 에버리지 에너지가 심볼 에너지가 모두 같죠? 그쵸? S1의 심볼 에너지가 얼마예요? D제곱 더하기 D제곱 하니까 2D제곱 그쵸? 2D제곱이 4개 있으니까 얘네는 총 합하면 8D제곱 나누기 얼마를 해야 되죠? 4 하니까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는 2D제곱 2D제곱이 1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D제곱은 얼마예요? D제곱은? 그렇죠. 루트 5 D제곱은 그래서 D는 루트 5 똑같이 심볼 에너지가 된다라면 그러면 자, 이것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였죠. 얘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얼마일까요? 2 루트 5. 그쵸? 그러니까 얘보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몇 배 증가했을까요? 루트 5배. 그쵸? 그러니까 더 멀어졌죠. 더 멀어졌죠. 그쵸? 더 멀어졌어요. 멀어진 거가 나중에 성능이 좋다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성능이 좋냐면 비트가 오류가 날 확률. 그러니까 01100을 보냈으면 받는 쪽에서 0110 똑같이 받아야지 좋겠는데 그게 한 비트라도 다르게 나오면 우리는 비트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목소리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좀 이상해. 그랬을 때는 비트 오류가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더 난 거예요. 카톡으로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 걔네들은 다 디지털로 보낸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 목소리가 막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면 비트 오류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더 난 거예요. 만약에 동영상을 보는데 얘가 원래 화질보다 조금 막 이렇게 지직거리고 좀 잘 안 나온다. 이거에는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그러니까 10만 개를 보냈는데 에러가 하나 또는 2개 그렇게 나오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문서를 저장했는데 문서가 깨졌어. 걔네들은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 더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것도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좁으면 성능이 더 나빠진다라는 것을 나중에 배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그것도 할 수가 있어요. 4PSK와 8PSK를 컨스텔레이션으로 그려봐라. 그리고 정확한 이 값들을 S1, S2, S3, S4 값이 무엇인지 그려봐라. 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6 쿼함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토고널 시그널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강의 노트의 4번, 6페이지부터 이야기가 될 건데요. 이 소리는 뭐냐면 SMT가 있는데 S1T, S2T 해서 SMT 이렇게 M개의 시그널 세트가 있는데 아까 PSK, QAM 같은 경우는 QAM의 이 시그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 S1과 예를 들어 S8 이 두 개 시그널은 서로 오쏘고날 할까? 오쏘고날 하지 않아요. 오쏘고날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S1T와 S8T를 해가지고 0인지 아니면 0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쵸? 자,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1T와 예를 들어 SMT와 SNT를 서로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SMT를 예를 들어 S2디멘저널일 경우에 P1T와 P2T의 컨비네이션이라고 쓰고 SNT는 SMN1 P1T와 SN2 P2T의 컨비네이션이고 얘 컨주게이트 하면은 두 개의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이 되는 거죠. 이걸로 제로면은 우리는 오쏘고날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해보면 이 P1T와 P2T가 곱해지는 이 부분 얘네들은 다 제로가 될 거예요. P1T와 P2T가 오쏘고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얘를 해보면 SM1, SN1, P1의 제곱 T 더하기 SM2, SN2, P2T의 제곱의 DT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도 1이어서 SM1, SN1 여기 컨주게이트 있는 거죠. 더하기 SM2, SN2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즉, 두 시그널의 오쏘고날리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그널 스페이스적으로 표현했던 벡터만 알아도 오쏘고날 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금방 그걸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S1은 3, 3이에요. 그쵸? S8은 3, 1이에요. S1T와 S8T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1 나오죠. 그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S1과 오소고널한 시그널도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1 또는 1 마이너스 1. 걔네들은 오소고널한 시그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S 16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오소고널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오소고널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오소고널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 오소고널 시그널링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SMT와 SNT가 0이 되는 이런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을 우리는 오소고널한 시그널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매핑을 한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매핑을 하냐면 M은 4 그쵸? M은 4이니까 0, 0는 S1T 0, 1은 S2T 1, 1은 S3T 1, 0는 S4T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S1T는 네 개의 오소노멀 시그널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만든다라면 얘를 어떻게 벡터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루트 2 나머지는 0, 0, 0 S2는 0 루트 에너지 0, 0 S3는 0, 0, 2, 0 S4는 0, 0, 0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네 서로 각각 이너 프로덕트 해보면 다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소고널 시그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소고널 모듈레이션인 거죠. 디멘전은 4. 그렇죠? 만약에 8 오소고널 시그널로 만든다면 이건 2개의 비트잖아요. 3개의 비트 한다면 우리는 8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만드는 방법 2가지만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배울 텐데요. 많지도 않아요. 딱 2가지밖에 없고 그 중에서 두 번째 거는 옛날에 많이 쓰였어요. 언제? 3세대 통신까지. 3G까지는. 근데 지금 거의 안 쓰이는데 지금 다시 얘 방법하고 4G 때, 5G 때 쓰는 방식하고 결합해갖고 어떻게 뭘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쓰이지 않고 있는데 얘를 잘 변형시켜 가지고 4세대, 5세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모듈레이션에 쓰이고 있어요. 얘가 그대로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얘를 알아야지 그 쓰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을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MRE FSK Frequency Shift Keying 이거를 FSK라고 그래요. 얘 시그널링은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SMT를
제가 여기 앞에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조금 이렇게 2분의 t 이거 쓴 거는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쓴 거고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a라고 써도 돼. a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m 델타 ft. 제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학부 때 왜 저렇게 쓰지? 그게 너무 막 저거가 그 오히려 거추장스러웠는데 그 생각을 해서 그냥 A라고 놓을게요. 어떤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다. A. 그렇게 쓸게요. 근데 그 노트에는 뭐 루트 t분의 2 막 그렇게 써놨는데 걔는 뭔가를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뭐 값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a 곱하기 코사인 뭐라고 쓸 수가 있냐 2파이 fc 플러스 m 델타 f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즉 m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프리퀀시를 달리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 모듈레이션의 특징을 보면 예를 들어 바이너리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0이면은 코사인부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 2사이클 이렇게 이게 m은 0일 때, 즉 제로일 때, m은 1일 때는 여기서 4사이클 좀 아름답진 않지만 m은 1일 때 여기가 t이고 2t일 때, 즉 바이너리 빛 0이 오면 2사이클 돌리고 그러니까 fc는 2라는 뜻이에요. fc는 2라는 거. 그 다음에 바이너리 빛 1이면은 4사이클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은 뭘 재냐면 얘가 이거 뭔가 잘못 그렸나?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뭘 재냐면 얘가 몇 번 사이클링 하지? 그리고 2번 사이클하면 바이너리 빛 0을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4번 사이클링 하면 바이너리 빛 1을 보냈구나 라고 해서 받는 사람은 그렇게 알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런 방식을 MRE FSK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방식이 서로 오소고날 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자, SMT는 A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M 델타 FT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폼으로 나타내면 리얼 A 2의 J 2파이 M 델타 FT 곱하기 2의 J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쓰면 우리가 서로 오소고날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t가 제로가 되면 서로 오소고날 시그널이 만들어져요. 왜 굳이 오소고날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소고날하게 하면은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이제 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고날 단점도 아주 많은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뭐냐면 뭘 구하고 싶냐면 여기 we want to find 델타 F. 자, 이렇게 글씨 못 쓰진 않는데 여기를 밑으로 대면은 이게 건드려져 가지고 녹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지난번에 있어서 제가 밑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델타 F를 찾아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SMLT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A, 2의 J, 2파이, M, 델타, FT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SMLT와 SNLT의 이너 프로덕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0t 여기 SMLT SNLT의 conjugate dt 정의에 의해서 by definition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0t 그래서 써보면 a 제곱 2의 j 2파이 m-n의 델타 f t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풀어보면 a 제곱 j 2파이 m-n의 델타 f 그 다음에 2의 j 2파이의 m-n의 델타 f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 이런 거 많이 봤죠. a 제곱 j 2파이 m-n의 델타 f 보통 우리 테크닉 m-n 델타 f t 그 다음에 여기에 2의 j 2파이 m-n의 델타 ft 마이너스 마이너스 j 파이 m-n의 델타 f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사인 뭐가 될 거냐면 파이 이 부분 여기까지만 여기는 아니고 사인 파이 m-n의 델타 ft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파이 t m-n의 델타 f 그 다음에 a제곱 사인 파이 t의 m-n의 델타 ft 델타 f 그 다음에 2의 j 파이 t의 m-n의 델타 f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a 제곱 싱크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t m-n 델타 f 그 다음에 2의 j 파이 t의 m-n의 델타 f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좀 길고 지루할 뿐이지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숙제 호목 3를 내야 되는데 호목 3를 못 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스스로 해봐야 되는 점인데, 그렇죠? 이제 긴장감 좀 돌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금방은 이거는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였어요. 그쵸? 우리가 오소고널리티를 원하는 거는 리얼 시그널의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패스밴드 시그널의 오소고널리티를 알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해봐야 되냐면 SMT와 SNT를 해봐야 되는데, 그쵸? 이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로 지금 오소고널리티를 체크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증명을 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얘는 리얼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하고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prove 수업 시간에 해서 공부를 하면 암기해서 하는 거가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풀어가지고 해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물론 챗GPT에다가 말하면 걔가 증명을 해줄 거라고 믿지만 스스로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두뇌를 조금 더 여기에 익숙해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 값은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리얼 패스밴드 시그널의 이 값은 무엇하고 같냐면 리얼, 아까 싱크로 변하기 전으로 쓰겠습니다. 파이 t가 아닌데 내가 여기서 다 t를 지워버려야 돼요. 미안합니다. t를 지워버려야 돼요. 여기서도 위에는 들어가 있고 아래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t를 쓰고 t를 써야 돼요. 그래서 a제곱 t가 돼야 돼요. 이 t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루트 t분의 2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이 t n-m 델타 f a제곱 그 다음에 t 사인 파이 t n-n 델타 f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2의 j 파이 t n-n 델타 f t 이렇게 썼어요. 델타 ft가 아니라 t는 없어지죠. 아까 t에다가 대입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썼는데 얘는 리얼 시그널, 리얼 펑션이에요. 그리고 컴플렉스 시그널은 여기만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리얼을 취하면 파이 t n-n 델타 f a제곱 t 사인 그대로 써주고 파이 t n-n 델타 f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t n-n 델타 f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쵸? 2의 j 파이 중에 2의 j 부분에서 리얼 시그널만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우리 sin 2x는 2sin x 코사인 x 이거를 이용해 보면 이 공식을 이용해 보면 sin x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얘는 2가 분모로 가서 a제곱 t 그 다음에 sin 이거의 2배
2파이 t n-n의 델타 f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싱크로 다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파이만 빼고 나머지 2t n-n 파이만 빼고 2t n-n 델타 f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a 제곱 t 그 다음에 싱크 2t n-n의 델타 f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느냐? 두 개의 시그널이 0이 되는 델타 F는 뭐냐 이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델타 F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언제일까요? 자, n-n은 정수예요. 그죠? n-n은 정수예요. 그러니까 델타 F는 every 언제마다? every 저기 그 사인 파이가 제로니까 사인 파이, 사인 2파이, 사인 3파이 그렇게 걔네들이 정수일 때 싱크의 안에 있는 거가 파이의 배수배일 때 근데 그 안에 파이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2t분의 그 다음에 k일 때는 항상 오소고널리티를 만족시켜 줄 거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니까. 그쵸? 자, 이거 다음 페이지에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뭘 쓰고 싶냐면 미니멈 세퍼레이션. 미니멈 세퍼레이션 델타 F는 얼마일까? 미니멈 세퍼레이션 언제냐면은 이때는 무엇을 말하면 n-n이 1일 때 바로 옆에 있는 시그널 하고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델타 F는 2t분의 1. 2t분의 1만큼만 떨어뜨려 놓으면은 뭐가 생긴다? 오소고널리티가 생긴다. 라는 거예요. t분의 1만큼이 아니라 2t분의 1만큼 떨어뜨려 놓으면 생긴다라는 거가 중요한 그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2t분의 1이어도 되는 거야? t분의 1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언젠가 조금 더 배우게 되면 그렇게 돼요. t분의 1이 아니라 2t분의 1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행정고식의 그 기술직 문제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의 미니멈 세퍼레이션을 알고 그걸로 이제 해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동안 출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단골적인 메뉴였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m은 4일 때를 m은 2일 때부터 시작해 볼게요. m은 2일 때부터. 그러면 S1t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하나 쓰고 S2t는 a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m은 1이기 때문에 델타 ft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뭐 아까처럼 그냥 그 식대로 쓴다라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고쳐도 상관이 없어요. 1이니까
2파이 델타 ft로 쓰고, 그 다음에 m은 2일 때는 여기를 4로 써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써도 돼요. 2 곱하기 2.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하지만 저는 간략하게 이 부분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바이너리 비트가 이렇게 와요. T, 2T, 3T, 4T, 5T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바이너리 비트가 0, 1, 1, 0, 1 이렇게 왔다고 해봅시다. 바이너리 빗 0이면 S1T를 보내고 바이너리 빗 1이면 S2T를 보낸다. 그렇죠? 그러면 바이너리 빗 0이 왔네? 첫 번째 시간 동안에? 그러면 뭘 보내야 될까요? 뭘 보내야 돼요? 뭘 보내야 돼요? 이 정도는 대답해줘요. 뭘 보내야 돼요? S1T. S1T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빗 1일 때는 뭘 보내야 돼요? S2T. 그 다음에 바이너리 빗 1일 때는 S2T. 바이너리 빗 1일 때는 S1T, S2T. 이렇게 보내는 거죠. 시그널을. 그러면 주파수가 달리 돼가지고 몇 시간마다 달리 된 것들이 보내지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T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T는? F는? 델타 F는? 이 T의 2T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보내진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려가지고 스펙트럼이 어디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봐라 라고 하면 어디를 그릴까요? S1T니까 FC에 하나 나오겠죠. 시간 0에서 T까지 이 시간 동안에는 FC에 하나가 임펄스처럼 하나 툭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 T에서 2T 시간에는 시그널이 어디에 나올까요?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FC 플러스 여기가 FC 플러스 델타 F. 델타 F니까 T분의 2T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T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S2T니까 여기 다시 여기 나오고 S1T니까 여기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쵸? 자, 이거에 밴드위드스가 얼마일까요? 전체 시그널이 보내지는데 얘네들이 차지하는 시그널의 영역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밴드위드스는 얼마다? 얼마다? T분의 1이다. 2T분의 1이다. 그쵸? 오스고날 시그널인데 2T분의 1이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다른 경우에는 2T분의 1이 아니라 보통 T분의 1을 갖거나 아니면 T분의 1을 갖거나 훨씬 더 넓은 밴드위드스를 가져요. 근데 M은 4일 때 한번 봅시다. M은 4일 때는 S1T 파이 델타 F를 제가 2T분의 1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바이너리 빗 00일 때 01일 때 11일 때 10일 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0부터 T,
3t, 4t, 5t. 그래서 0, 1, 1, 1, 1, 0, 1, 0, 1, 0, 0 이렇게 온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0, 1이 바이너리 비트 왔으니까 뭐가 와요? S2t. 그쵸? 그 다음 t에서 2t 동안에는 1, 1이 왔으니까 S3t. 1, 0이 왔으니까 S4t. 1, 0이 왔으니까 S4t. 0, 0이 왔으니까 S1t가 오겠죠. 그쵸? 그러면 매 시간마다 오는 주파수는 어디에 에너지가 있을까 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오겠죠. 0, 1일 때는 S2t니까 2t분의 FC 더하기 2t분의 1 이렇게 하나 오고 그 다음에 FC 플러스 2t분의 2 FC 플러스 2t분의 3 그 다음에 FC 이 네 개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펙시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얘 밴디디스는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2t분의 3. 그쵸? 그쵸? 2t분의 3. m은 4일 때. 그쵸? 그러면 m은 8일 때, 8r이 fsk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2t분의 7. 그쵸? m은 16일 때 얼마일까요? 2t분의 15. 한 번 더 해볼게요. m은 64일 때 얼마가 될까요? 2t분의 63. 이렇게 되죠. 모듈레이션에서 m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밴드위드스가 넓어지는 유일한 모듈레이션이에요. QAM 같은 경우 16컴, 64컴, 128컴, 256컴 아무리 늘려봐도 G of T가 가지고 아까 한번 해볼게요. QAM 같은 경우 SM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AM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주면 얘는 캐리어를 FC로 옮겨주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게 G of F예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AM이 좌우하고 세타 M은 좌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양에. 얘는 페이즈 스펙트럼만 나타내는 거죠. 그쵸?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나타내는 거 없어요. 그죠? 페이즈 스펙트럼에 세타 M은 나오겠죠? 이 거리가 얼마일 거냐면은 G of T가 T분의 1짜리라고 한다라면은 얘를 싱크해가지고 해보면 T분의 2가 나올 거예요. T분의 2. 어떠한 16컴을 하든 64컴을 하든 128컴을 하든 쟤는 저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애예요. 밴드위드스가. 크기만 다르고 페이지만 다르게 나올 뿐이에요. 하지만 MRE FSK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계산한 대로 2T분의 n-1의 밴드위드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밴드위드스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나쁘냐면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시간에도 말했듯이 SK텔레콤이나 LG플러스나 그런 KT나 그런 회사들이 정부 이 주파수 200MHz 예를 들어 2GHz를 중심으로 200MHz를 우리 LTE 사업할 테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하게끔 해줘 하면서 정부에다가 거의 1조 가까이 돈을 주고 그걸 샀어요. 단독 소유권을, 단독 사용권을 그렇게 사고 그거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한 사람한테 모듈레이션에서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차지하는 밴드위드스가 넓으면 이 사람들 곤란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떡하라고. 겹치면 안 되거든요. 겹치면 인터페런스가 발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조금만 변형시켜주면 이동통신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찾게 돼요. 조금만 변형되면.
그건 아마 내년 4학년 2학기에 제 수업을 수강 신청하면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자, 그래서 FSK는 이렇게 해서 MRE 모듈레이션인데 서로 오소고날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제가 아까 오소고날 모듈레이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다마드 시퀀스라는 걸 시그널스라고 할게요. 이거는 되게 쉬운데 어떻게 쉬우냐면 H0는 1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요. 그러면 H1은 이렇게 만들어요. 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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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H0. 그러니까 얘는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놔요. H2는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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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H2.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적어 놓으면 여기 있는 111 마이너스 1이 여기로 가요. 111 마이너스 1, 111 마이너스 1, 1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늘릴 수가 있냐면 HN 플러스 1은 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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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HN.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얘네들끼리 서로 완전히 오소고날, 어떤 거에 페어링을 하더라도 서로 오소고날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1번, 3번.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0이 나와요. 어떤 페어링을 하더라도 0이 나오는 시퀀스가 돼요. 0이 나오는 시퀀스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서 모듈레이션 어떻게 할까는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고, 목요일 날 시험 문제가 뭘지 또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시험은 토요일 10시 반입니다. 강의실은 공지를 했으니까 그 강의실 오시면 됩니다. 네, 목요일 날 볼게요.